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횡성 한우가 아랍에미리트 수출에 필요한 모든 인증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국내 최초로 중동 수출길에 오릅니다. 우리나라보다 40배가량 큰 일본 소고기 수출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횡성 한우 고급육 육성 전략이 추진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석 달 전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지에서 횡성 한우를 수출하기로 한 협약. 올 초 횡성 지역 도축업체가 소고기로는 UAE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인증을 국내 처음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횡성 한우 중동 수출의 구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마지막 관문으로 UAE 정부가 해당 도축업체의 검역을 인증하고 수출 작업장으로 최종 승인하면서 마침내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아랍어로 표기된 횡성 한우 포장지를 만드는 단계로 이르면 이달 우리 한우가 사상 처음으로 중동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이달 말에 첫 선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10월 중순 이후로는 본격적인 수출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 홍콩 시장에 진출해 한 해 평균 5.4톤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횡성 한우. 올해는 지금까지 6.4톤을 수출해 작년 한 해보다 3배가량 많은 9억 원의 실적을 냈는데 횡성 축협은 홍콩에서 일본 와규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중동 공략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40배가량 큰 소고기 수출 시장을 가진 일본을 겨냥한 고급육 전략이 추진됩니다. 일본 한우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저희가 홍콩서도 앞지르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 축협 한우가. 그런 식으로 중동 두바이에 저희 횡성 축협 한우가 맛으로 승부를 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사료값은 오르는데 한우 가격은 떨어지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외국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상황에서 홍콩보다 5배 큰 UAE 시장 개척이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횡성군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중동 시장은 물론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들로 수출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투입되도록 이런 삼중고가 겹쳐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로서는 새로운 소비 시장의 개척이 절실히 이제 요청이 됐던 시기였는데 횡성 한우 도체중을 확대하면서 등심 단면적을 넓히고 품질 좋은 사료 원료 확보를 통한 사료 개량화 사업 등 고급육 전략이 담긴 횡성 한우 육성 5개년 기본 계획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학교 급식실의 일손을 덜기 위해 로봇 조리사가 등장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해야 하는 국과 튀김, 또 조림 요리 전담인데요. 조리사들의 노동을 줄이고 유해 연기 흡입도 막을 수 있어서 호응이 크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비용 문제로 추가 보급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펄펄 끓는 수프 앞에 선 조리사. 점심 메뉴 감자 스프의 조리 담당자는 로봇입니다. 조리사가 재료를 준비하면 로봇은 알맞은 시간에 재료를 넣고 볶고 끓이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합니다. 로봇 조리사의 조작 화면입니다. 저장된 레시피를 선택할 수도 있고 특별한 요리를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불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아도 되고 튀김이나 국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조리후물 흡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거운 도구 사용이 줄어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칠 줄 모르는 데다 조리법이 일관돼 일정한 손맛도 보장됩니다. 돌려놓고 저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다른 업무를 또 볼 수가 있어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튀김만 할 줄 알던 이전 모델에 비해 이 로봇은 국을 끓이거나 볶음을 만드는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모든 기능이 갖춰지는 다음 달에는 3,000 종류가 넘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장과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 더 맞는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이긴 합니다. 로봇 조리사 세대를 도입하는 데 투입된 도교육청 예산은 3억 원. 실증 사업을 함께 시작한 부산에서는 도입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반면 강원도 교육청은 비용 문제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족도, 조리 로봇의 현장 적합성,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폐암으로 숨진 급식 노동자가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았고 학교 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은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릉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55%까지 올라 전날보다 15%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은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일 기준 11.6%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잇따라 단비가 내리면서 하루 10%포인트 안팎의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 가뭄 극복을 위해 평창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류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강릉시가 비상 방류 첫날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태백시와 정선, 삼척 일부 지역의 용수 공급원인 광동댐의 저수율도 전날보다 6.5%포인트 오른 44.2%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강릉시 강동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돼지 1,800여 마리가 폐사했고 150제곱미터의 축사 내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정선군 화안면에서는 계곡 인근을 지나던 차량이 급류에 고립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1시간여 만에 60대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영월군 복례산 명소화사업 공사 현장에서는 폭우에 토사와 함께 상수도 관이 유실되면서 영월읍과 남면 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밤까지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에는 동해시 전천해양레포츠센터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해경이 탑승자 4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하면 되고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2차 쿠폰은 군장병들이 복무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고 인근 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FC가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하며 6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강원은 오늘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2025 K리그 1 30라운드 경기에서 강투지 선수가 자책골을 헌납하고 이를 만회하지 못하면서 0대1로 졌습니다. 시즌 30경기 11승 8무 11패 승점 41점으로 리그 12개 팀 가운데 6위를 기록 중인 강원은 오는 27일 대전 하나시티즌을 강릉으로 불러들여 다시 승리에 도전합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의 증가세가 9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급성호흡기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460명으로 6월 넷째 주 이후 11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60%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17.7%, 10대에서 40대까지가 10%를 차지했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의 유행이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개인 위생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